착한데 왜 싫어지지? 착하지만 비호감인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은? 비호감 착한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 먼저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직장 내 지나치게 친절한 동료. 혜진은 동료들과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항상 먼저 인사하고 동료들의 생일을 기억하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앞장서서 돕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과도한 친절과 상시적인 도움 제한은 동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또한 동료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그들의 책상에 자주 들러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녀는 이런 행동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동료들은 혜진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혜진의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혜진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행동하지만 그녀의 과도한 친절과 개인적 공간의 침해는 오히려 비호감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착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평가받지만 비호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특성은 종종 모순적인 행동 양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인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이 진정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과도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도움 제공이다. 도움을 주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동이지만 요청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강요하듯 제공할 때 그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식적인 친절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친절은 종종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친절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런 행동은 관계에서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비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과도한 정중함이다. 이들은 종종 지나치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행동은 타인이 진심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며 오히려 거리감을 생성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연민의 부족이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 뒤에 진실한 연민이나 공감이 부족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 친절이 피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연민은 진정한 이해와 감정적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의 숨겨진 위험.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친절이 때때로 숨겨진 동기나 의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친절과 선행 뒤에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종종 개인 또는 조직에 예상치 못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작적 친절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절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뢰와 호감을 얻기 위해 과도한 친절을 보이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결국 실망과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식적 친절이다. 가식적인 친절은 진정한 감정이나 동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정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식적인 친절은 종종 진정한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보다는 개인의 이미지를 세우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유는 숨겨진 의제다.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사적인 의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재산 또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제는 종종 탐지하기 어렵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한 해를 입힌 후일 수 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갈등 회피 및 책임 전가의 경향이 있다.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피드백 루프를 방해하고 조직이나 관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에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법.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때로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전략을 알아보자. 첫 번째 전략은 경계 설정이다.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나 편안함을 침범할 때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동기 파악이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친절이나 도움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인지 알아본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적 거리 유지다. 이들과 지나치게 깊은 감정적 연결을 피한다.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폄하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화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유지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한다. 겉보기에 착한 사람들로부터의 압력이나 조종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호 존중과 진정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